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중근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다행히도 별일 없이 넘어가서 이렇게 수업을 더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세 봉건제 사회, 유럽의 봉건제 사회도 배웠는데 거기에 꿰뚫고 있는 게 크리스트교거든요. 이러한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한 유럽 문화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중세 유럽 사회에 미친 이러한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을 볼 건데요. 자,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크리스트교가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걸 오늘 배우게 될 거고, 이게 지금 유럽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잘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크리스토교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교황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서교회가 분열했었죠. 아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비잔티움 제국 배웠었고, 그리고 서로마 제국이 이렇게 나뉘어서 그리스 정교와 로마 가톨릭이 나뉘어졌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성상 숭배 금지령 때문이었죠. 자, 동서교회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는 계기였고요. 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게르만족 또 노르만족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크리스토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뭔가 딱 보고 믿을 만한 게 있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상이라는 게 필요했고요. 성스러운 상, 그러니까 뭐 그림이라던가 아니면 동상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했는데 비잔티움 제국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로마 제국 시민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와 이제 로마 가톨릭으로 분리돼서 이 그리스 정교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교황을 했었고 로마 가톨릭은 새로운 교황이 나타났었던 거죠. 자,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자, 교황을 우두머리로 해서 종교, 행정,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 서유럽의 정신적 지배자로 성장을 했고요. 교황은 이제 대관식을 통해서 군주에게 이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위로 갈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신도들이 토지를 기증했었어요. 신도들이 토지를 기증해서 이제 강력한 봉건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주리를 잡다 보니까 점점점 세속화가 됩니다. 자, 국왕이 성직자의 서임권을 차지하는데 이 성직자 서임권이 무슨 뜻이냐면은 성직자를 임명하는 거예요. 성직자를 국왕이 임명하게 되니까 성직자는 원래는 신에게 위탁을 하고 빌어야 되는데 이제 신에게 위탁하지 않고 국왕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죠. 그리고 성직자가 돈을 밝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교회가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가 혼인을 하게 되고 또 성직도 매매하게 되니까 더 부패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에게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이 초기 교회의 이상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초기 교회의 이상과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클리네스돈입니다. 이 클리네스돈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혁해서 이 부패하고 썩어 빠진 교회들을 개혁하자라고 한 사람들이 클리네스돈이었고요. 이 사람들은 노동과 신학을 중심으로 했고 필사 같은 걸 했는데요. 자, 요게 필사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필사를 함으로써 이렇게 적음으로써 외우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교황권이 높아지고 황제권이 더 낮아지게 되겠죠. 자, 원래는 성직자가 세속화되면서 황제권이 높고 교황권이 낮았는데 이 클린스원의 개혁이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가 힘을 찾기 시작하면서 교황이 힘이 점점점 세지면서 황제랑 다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카노사의 굴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우스 7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가 원래 성직자 소행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금지해라. 안 된다. 이제 교황해야겠다. 우리 교회가 하겠다. 황제 손 떼라. 라고 하니까 당연히 신성로마 제국의 하인리 4세는 거부합니다. 왜? 황제의 고난인데 왜 네가 네 맘대로 하냐?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하겠다. 라고 하니까 하일리 4세를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파문해버려요. 너는 이제 성직자가 아니다. 아니, 성직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가톨릭 교도가 아니다. 너는 이제 이교도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톨릭을 믿던 사람들이 하일리 7세를 안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완전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하일리 4세가 사죄를 하고 굴복을 합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인데, 자, 여기에 보이는 이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7세고 여기에 보이는 이 사람은 하일리 4세예요. 교황의 앞에서 황제가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가 졌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일리 4세도 완전히 굴욕을 보이니까 그레고리우스 7세가 알았다. 한번 용서해줄게. 너 다시 파문 취소. 이렇게 되니까 완전 교황권의 절정기에 이르게 됩니다. 황제권은 완전히 낮아지고요. 교황권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이노센트 7세라고도 부르고 이노켄티우스 7세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람이 이게 황제거든요. 이게 황제를 아예 그냥 어린아이 대하듯 하고 있죠. 이러한 걸 볼 때 교황권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 교회가 그 당시에 종교인들의 어떤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회는 농민의 생활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풍년제, 추석 같은 게 있듯이 풍년기운 풍습이 있었는데 이게 교회 축제로 이어지면서 이 농민들이 이제 수확이 10분의 지금도 11조를 내잖아요. 그 11조를 내는 게 이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해서 이제 교회에서 부르면 하나님이 노해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생활 곳곳에서 영향을 미쳐서 결혼하는 거나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낙태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혼하는 것을 거의 금기시하잖아요. 이런 게 이때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사의 생활에도 영향을 줘서요. 교회 축제일에는 전투도 중지하고요.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도록 교회에서 이때부터 기사도라는 게 나와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힘을 센 약한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 라는 이제 인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의 문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세 문화도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자, 신학은 모든 학문의 중심이었고요.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다 보니까 신학 이외의 학문들은 많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스콜라 철학이 중심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러한 것들이 중심이 되었고 이게 중세의 대학이에요. 이 대학이라는 문화가 중세 시대부터 발전했는데 이러한 대학들도 원래는 성당의 부속 학교 이런 데서 시작을 해서 대학교로 발전했고 그리고 이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였고 이후에 14세기, 15세기가 돼서야 철학이라던가 아니면 과학이라던가 의학 이런 걸 연구하게 됩니다. 자, 건축은 고증 양식인데요. 뾰족한 첨탑이나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게 유행하는데 이게 가장 유명한 고딕 성당 중에 하나인 이제 노트르담 대성당이고요. 그래서 완성하는 데는 100년이 걸리고 또 이러한 첨탑이나 고딕 양식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쾰른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첨탑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첨탑으로 유명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사도 문학.
아소왕 이야기, 니벨룽겐의 노래, 뭐 롤랑의 노래 이런 게 유행해서 이게 아까 봤던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이 롤랑의 노래는 우리가 배웠었던 카롤로스 데제 있죠. 이 카롤로스 데제가 그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 카롤로스 데제가 아니라 그 전에 카롤로스 마르텔이네요. 네, 이때의 그 이야기인데 이런 기사도 문화까지 발전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트교의 문화에 대해서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인한 유럽 문화가 발전한 요소를 찾아봤어요. 자, 이 크리스트교가 중세 유럽에 미쳤고, 지금도 유럽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유럽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오늘 좀 짧았으니까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들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